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능력향상촉진부 부서장 조일란입니다. 사람중심 기능향상 지원사업 치료와 컨설팅 서비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 사업의 주요 내용인 서비스 대상, 인력, 과정, 내용, 장소, 실무자를 위한 팁, 생각해보기, 마무리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사람 중심의 실천이 있는 복지관의 경영 이념에 따라 사람 중심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 사람 중심 서비스국 하에 저희 부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사람 중심 실천이라 하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주도적으로 사는 것, 당사자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진짜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능성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그에 따른 실제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유연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 치료와 컨설팅 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치료 서비스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대기자, 이용자, 종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나이,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 인력입니다. 저희는 경력 10년 이상자가 39%로 주 사업인 치료 서비스 이외에도 컨설팅, 협업 사업에 능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강점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이용자 욕구나 인프라에 따라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서비스에 집중할 수도 있고 지역 중심으로 방문 서비스가 주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치료 대기 기간을 줄이고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의 바우처 인력은 복지관 정원의 한계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또 하나의 옵션으로 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82년 복지관 개관 이후 지속해서 진행해온 치료 서비스가 약 30여 종으로 많은 상황에서 사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체계가 필요한지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 대면 서비스로 운영되므로 주간 시간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치료 서비스 이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각 지원 또는 타부서 연계, 의뢰, 협조 등 유연성을 갖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능 향상 지원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중심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로 부모 교육으로 진행해온 가족 역량 강화 컨설팅 서비스는 대기자가 적체된 치료 프로그램과 달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관 또는 대면 서비스 지속 어려운 이용자, 치료 서비스 시작 전인 대기자, 그리고 서비스 종결자 대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기존 서비스보다 운영에 자유로움이 있으며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쉬운 강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 등 이용자의 환경 변화에 따라 치료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이용자와 그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여 비대면 상담 또는 컨설팅 서비스로 전환하여 실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 상황이 기회가 되어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여 당사자 중심으로 다양한 수단, 횟수, 시간을 시도해본 경험이 이용자를 위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발달을 촉진하는 치료와 치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서비스를 진행해 온 것에 더해 복지관의 경영 세부 전략을 따라 질적 재활 서비스를 위한 다영역 협업 및 컨설팅 강화를 진행하여 사업 전반적으로 사람 중심의 실천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 재활치료 서비스, 가족 컨설팅 서비스,
지역사회 다영역 협업의 3가지 꼭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치료 목표가 가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과 가정 지도를 하는 질적 재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영역에서는 치료 특성에 따라 집단, 개별 부모 교육으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연계를 위해 대기자와 종결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의 상황에 따라 복지관에 오셔서 이용료를 내시고 참여하실 수도 있고, 무료로 전화 상담 및 간단하게 실시하실 수 있는 가정지도 자료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영역 협업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주도 지원부와 우리 아이를 위한 긍정적인 당사자 소개 및 지원 설명서, 원페이지 디스크립션, OPD 작성을 중증 아동 대상으로 협업하였고, 두 번째로 지역포괄촉진부와 위급가정, 재가장애인 가정 방문 및 현장평가,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기초재활 연계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긍정적 당사자 소개 및 지원 설명서, 협업 과정 예시입니다. 복지관 자기주도 지원부에 새로운 돌봄 선생님을 만날 준비를 위해 OPD 작성 과정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OPD를 통해 한 당사자를 둘러싼 다양한 지역사회 내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이용하거나 매번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보호자께서 다시 설명하는 노력을 줄이고, 장애 아동에게는 장애 유형 및 기능 수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가 잘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에 따른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빠른 적응과 발달 촉진에 큰 힘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복지관의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부모님의 상담을 통한 정보에 더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서비스 진행 중에 확보된 과거력, 진단적 특성, 의료적 관점에서의 발달 촉진을 위해 현재 꼭 경험해야 하거나 또는 발달을 저해하거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하지 말아야 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여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OPD 작성 시 치료 파트에서는 특히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당사자를 잘 지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견을 많이 내어서 내용을 함께 작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장의 정보가 당사자가 만나는 지역사회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지역사회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동의 경우 담당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특히 아동을 잘 서포트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동에게 중요한 부분을 잘 체크하여 전달하는 것에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기초재활, 연계활동 협업이 진행된 과정입니다. 저희 복지관의 지역포괄촉진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복지관에 내관하시지 못하는 인근 지역, 재가장애인 분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 컨설팅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장애인 콜색치를 이용하시거나 인근 고덕역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선상으로 이동하여 내관하셔서 복지관 내에 들어오시면 건물 내에 휠체어가 이동하기 용이한 넓이의 복도와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본관 2층 건물, 수중재활센터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지체 뇌변변 및 중증 중복 장애 진단의 이용자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강점이 있어 내관 가능하시다면 복지관 시설에 내방하셔서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협업 프로그램 참여 전까지는 기관 내 치료 서비스 진행을 통해 주로 내관하신 이용자 위주로 배웠었는데요. 지역포괄촉진부에서 방문형 재활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혈관 장애로 인한 절단,
호흡장애로 인한 자발적 거동 어려움에 더불어 계단이 있는 반지하 가옥 구조의 영향으로 실제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많으신 상태의 당사자분을 직접 뵈어 보호자와의 상담 통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고요. 사례 관리 및 추후 지원 계획에 참고가 되도록 컨설팅 기록지를 공유하였습니다. 추후 2020년도부터는 방문형 재활 컨설팅 진행 후 필요에 따라 사례회의에도 참여하여 정보 공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당사자 치아 건강을 위한 전동 석션 지원 사업에 협업하여 당사자 평가를 함께하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당사자 선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직접 가정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복지관 마당에서 당사자분들을 뵙고 진단적 특성 및 개인적 요소에 따라 실제적으로 전동 석션기 활용이 필요하며 그리고 사용 교육 시에 촉각이나 청각이 예민해서 별도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는 등 개별적으로 당사자에게 고려가 필요한 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당사자의 특성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협업 진행이 확대되면서 2021년에는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울형 건강 증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올라서울 재활 네트워크 사업 내에서 기존의 2가지 지역사회 기초재활 연계활동에 더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으로 추가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협업은 소위원회 연계 사례회의에 참여하며 복지관 내의 4개 부서와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 담당자와 연계하여 당사자의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공감하는 지원체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상정된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각 부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고 당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영역 전문가 협업체계를 통한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 건강증진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성한 방문형 재활 컨설팅 기록지 양식이며 각 치료 영역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다르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사이기에 환경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올라서울 소위원회 연계 사례를 상정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소위원회에 사례를 상정할 때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사례를 상정하여 각각의 부서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지원팀 물리치료 서비스 이용자를 사례로 상정하였을 때의 예시이며 다음과 같이 간략한 정보를 공유하며 당사자 욕구에 따른 관내 시설 이용 및 서비스, 건강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지역포괄촉진부 지역사회 내 마을활동 진행, 건강증진부에서 건강상태 체크 및 수영장 이용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이용자분께 전달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치료와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할 때 고려한 것 중 하나는 서비스 공간의 유연한 적용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인원 문제로 복지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 복지관의 기능 강화 지원 사업은 기관 내에서 치료 서비스를 주력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용자의 욕구 및 참여 가능한 수준에 따라 공원 등의 야외시설과 문화센터 등의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의 지역포괄촉진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의 협업을 통해 다른 사업 진행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된 마트, 문화센터에서 부모님과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한 집단 언어치료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내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도 지역사회 내 공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행하는 선생님의 노력과 협조해 주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문화센터 내에 섭외한 공간이 요리교실에 특화된 장소이다 보니
또 강의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컨설팅 서비스 진행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추후 진행할 때는 좀 더 낮은 책상이 있는 곳으로 섭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감각통합 집단보모 교육을 기획협력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해보니 정보 전달성이나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하기는 좋으나 참가자와의 소통 측면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많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줌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관 치료와 컨설팅 서비스 내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팬데믹 상황에서 내관 불가능한 경우 제공하는 직업훈련생 대상 심리운동 동아리 활동이 유일합니다. 취업 면접 및 직업훈련 관련하여 당사자분들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해진 부분이 있어서 심리운동 프로그램에서도 진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줌에서의 소통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도로 적합한 프로그램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가상공간 및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치료 서비스든 컨설팅 서비스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호 간의 감정 교류 및 소통, 치료 효과성 측면에서 효율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중증 이용자는 비대면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용자분들도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기능과 욕구를 고려한 대면 서비스 지속 노력이 비대면 서비스 개발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상황 및 욕구, 주변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능 강화 지원 사업을 사람 중심으로 유연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고민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이 위치한 장소와 규모, 주변 환경, 프로그램 대기 상황,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인력 규모,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진행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에 직원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분담도 연차와 개인의 강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컨설팅, 협업 사업이나 비대면 사업은 업무 난이도가 상승하기에 선임의 솔선수범을 통해 용기를 주는 역량 발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두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유연하게 진행하기 위한 연간 주 서비스의 실적 산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복지관은 치료 영역별로 1회당 치료 서비스 시간이 30분, 40분, 50분 등 다채로워 주당 타임수가 다르고, 치료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상당히 실적 산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 서비스인 주 서비스의 연간 총 실적을 먼저 계산해 두고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일어나는 사업을 횟수로 환산하여 제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쉽게 적용 가능했습니다. 또한 기관 내의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나 지역사회 시설 이용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준비 시간 및 회의, 사전 답사 출장 등의 시간을 추가 배정하여 실적 조정이 필요하므로 예측 가능한 사업량을 미리 반영하거나 실적 조정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기능 강화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부분은 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주변 학교나 거주시설에서의 컨설팅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위한 다영역 협업을 통해 지역 지향 서비스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를 중시하는 전문가, 프로그램보다는 사람, 기관에서 행복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일상에서의 생활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올해 2021년도부터 서울시 동남권역 장애인복지관 기관의 치료교육 실무자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며 쌓아온 네트워크 모임에 저희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내에서 각 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에 동시에 이용하거나 대기 및 종결하는 등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분들에게 실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이 참으로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동남권 치료교육 실무자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연합 사례를 실시하여 이용자 전이 시 정보 공유에 대한 협조 기초를 마련하는 등 지역 연계를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짧게 축약하여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동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